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백성문 변호사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인의 축제죠. 청룡영화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먼저 이모저모를 살펴보기 전에 김혜수 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사회를 보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항상 사회를 보죠. 네. 93년 이후로 단 한 번, 98년에 아마 심혜진 씨가 봤었을 텐데, 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우고서는 25회째, 그러니까 25년간 청룡의 여신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 등장했을 때도 드레스가 파격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마다 이 영화제에 항상 이제 중심이 되는 게 김혜수 씨의 의상이에요. 네. 올해는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까 항상 궁금한데, 역시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너무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김혜수 씨와 이제 유연석 씨가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유연석 씨가 네. 좀 서툰 모습을 보였는데 김혜수 씨가 대선배답게 잘 이렇게 수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유연석 씨 입장에서는 연배도 연배고 또 김혜수 씨가 워낙 또 카리스마 있는 배우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유가 이제 유연석 씨가 이제 한 프로에서 밝힌 게 그 김혜수 씨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제 고 신성일 선생님의 추모 영상을 보고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게 맴돌아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웃었었는데 이제 김혜수 씨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청룡영화제 MC를 봐오셨으니까 원래 누구나 그렇잖아요. 생방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그냥 웃으면서 왔다고 합니다. 네, 올해도 역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김혜수 씨가 아주 부드럽게 영화제를 이끌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영화제 보니까 되게 반가운 얼굴도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비인두암을 앓았던 그 김우빈 씨가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건강하고 멋진 모습 그대로 와서 투병 생활을 한 게 맞는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밝히기를 굉장히 많이 떨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됐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시상자로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건강은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다 회복이 돼서 네. 이제 컴백작을 골랐다고 하니까 회복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5년 전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연, 네. 이런 의리를 지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의리하면 김우빈 씨의 연인인 신민아 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신민아 씨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게 쭉 취재를 그때 할 때 보니까 특별한 일정이 공식적으로 없으면 신민아 씨가 병원도 같이 가고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네. 때때로 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세간의 걱정을 다 불식시킬 만큼 두 사람은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더 사랑을 돈독하게 키웠고 공식적으로 그 연인이 됐던 게 한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광고 현장에서 사랑을 싹 틔워서 연인이 됐는데 오히려 이 암투병 때문에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민아 씨 얼마 전에 드라마 했을 때도 커피차를 김우빈 씨가 또 보내서 네.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초에는 또 해외에서 여행하는 모습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우빈 씨 이제 작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인두암 판정 받았을 때 2017년 당시에 네. 최동원 감독 영화 도청에 출연을 확정했었다가 투병 때문에 이제 그 제작 자체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요. 동일한 감독의 작품에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 영화를 받았는데 일단 내년에 촬영해서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1편, 2편을 같이 찍는 영화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네. 1, 2편을 동시에 다 찍어서
2020년에는 그 촬영을 하고요. 2021년에 이제 그 영화가 상영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소속사도 지금 복귀작 검토하는 거 맞고 연예계 복귀한 거 맞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효빈 씨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영화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제도 어김없이 상을 휩쓴 영화 작품이 있죠. 네. 기생충인데요. 다들 싹쓸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5개 부문에서 상을 타게 됐어요. 네. 무엇보다 이제 봉준호 감독의 감독상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청룡 영화상에서 수상을 한 자체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사실 같이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소중한 감독들이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받고 싶었던 상이었던 만큼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했고 사실 조여정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뜸을 들여서 빛이 난 배우거든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캐릭터, 기생충소의 캐릭터를 나도 많이 사랑했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기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연기는 짝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어떤 배우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우조연상도 받으시기도 했고요. 네. 또 거기다 이제 최고 작품상도 받았고 미술상도 받았고 이렇게 5개 부문을 석권하게 되면서 역시 꽃이 된 그런 작품이 기생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기생충에서 그야말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이정은 씨였는데 주목받으니 겁이 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뭐 저도 이제 보면서 정말 네. 소름 끼치는 연기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전 굉장히 재밌는 또 이 그 수상 소감도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걸로 너무 주목받을까 겁이 난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 받고 보니까 며칠 쉬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너무 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만한 얼굴이나 몸매가 될 때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그렇네요. 진짜 연기 그 당시에 저도 너무 감탄하면서 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빛을 보는 배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날 배우들의 수상 소감에는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이런 말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생충만의 동문회는 아니었습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나무 주연상을 거머쥔 배우가 있는데 정우성 씨였어요. 근데 처음 수상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저희가 네. 그 정우성 씨를 청룡 영화상에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상은 언젠가 받았었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 처음이고요. 사실 그 증인으로 이번에 받은 건데 비트 이후에 데뷔하고 나서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연기는 그런저런 배우라는 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분이 정말 연기가 대단한 배우다, 내공이 많다라는 걸 입증을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생충이 상을 석권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정우성 씨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만 있었대요. 네. 근데 설경구 씨가 옆에서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는 거죠. 실제 받게 되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전해볼까 하는데요. 가수 김건모 씨와 피아니스트 장지현 씨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네.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혼식을 미뤘다 그래서 뭐 혹시 막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네. 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을 하기 전에 벌써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까 그만큼 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장인이죠. 장옥조 씨는 결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또 이 내 딸이 호적에서 이렇게 내 호적에서 나가버리니까 네. 왠지 좀 뭔가 마음이 좀 기분이 묘하다 울컥하면서도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요. 정말 두 분이 그러니까 저 그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것만으로 봐도 서로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사실 요즘에는 결혼식은 빨리 하고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정반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결혼식은 정말 왜 연기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요즘 추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결혼식 못 올리고 평생 사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좀 사정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좀 이제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약속해서 밝히신 부분이 이거예요. 1월 말에 하게 되면 또 이제 사실 알려진 바로는 양가에 50분만 초대를 해서 작은 웨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변에서 의견들이 아니 온 국민이 다 경사스럽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인원수 제한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신부의 달인 5월에 하게 됐다 이렇게 김건모 씨 예비장인인 장욱정 목사께서 밝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예식장들이 이 커플 잡으려고 지금 정말 혈안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협찬해준다고 막 제안도 할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왜 결혼식을 미뤘는지 김건모 씨의 장인이시죠? 네,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너무 춥다. 너무 춥다고 주위에서 네. 왜 이렇게 출 때 하냐고 아버님 조금 건모가 좀 미뤄지면 어떨까요? 해서 너희들이 원하면은 좋은 날짜 정해봐라. 신부의 달이 사실은 5월이거든. 오픈됐는데 그럼 좀 몇 개월 늦게 하면 또 어때? 5월 달도 좋겠다. 이 생각이. 근데 상견례 사진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상견례에 30명이 모였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견례에 3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100명만 초대하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좀 훈훈했던 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테이블을 2개를 놓고 한쪽 테이블은 이 양가의 가족들이 앉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소속사 뭐 식구들 또 장욱정 목사 매니저 등등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상견례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일가가 함께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또 그 김건모 씨 어머니께서 따님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했고 또 이제 김건모 씨 예비장인은 너무 50년간 내 딸을 기다려준 사위에게 네. 고맙다.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 같다. 이런 덕담이 또 오고 갔다는 그렇군요. 후일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사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김건모 씨 하면 연예계 소문난 애주가 그리고 네. 소주 마니아인데 그렇죠. 소주 사진도 없는 것 같고 술 사진도 별로 없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 진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주를 넘어서서 술 사진이 아예 없잖아요. 장옥철 씨 얘기에 따르면 김건모 씨가 결혼을 위해서 절주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집에 그 소주용 냉장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네. 정말 엄청난 애주가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자작했다 약속을 했다라는 건 얼마나 이 장지현 씨를 또 지금 김건모 씨가 아끼고 있는지 사실 술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힘들어요, 저게. 분명히 좀 저도 느껴지네요. 네, 변호사님도 결심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세요? 내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또 한 쌍의 연예인 가족이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커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미 씨가 배우 며느리를 얻는다고요. 처음에 저희가 소식 전했을 네. 때는 뭐 상견례도 안 했고 뭐 아직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방송가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소문이 다 퍼져요. 아, 그래요? 그 당사자들은 쉬쉬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미 소문들은 거의 퍼져 있었던 상태인데 날을 잡았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게 돼서 김수미 씨 연일 입에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전부터 이 서유름 씨가 김수미 씨에게 엄마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수미 씨가 얘기하는 건 지금 후배인지 며느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둘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아유 내가 오래 사귄 애인이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김수미 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죽지 못해 살아. 그러면서 너무 죽이 잘 맞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선배를 넘어서서 이제 지금 며느리가 되지만 그 전에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두 분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수미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찬 걱정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김수미 씨가 반찬 챙겨주는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저희가 뭐 꼽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많은데 아마 예전에 그 아들 월드컵 이거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탁재훈 씨하고 신현준 씨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신현준이다라고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현빈, 조인성 또 둘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조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김수미 씨 과거 발언 중에서는 조인성 씨하고 멜로를 꿈꾼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신현준 씨 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큰 손이 우리 어머니의 손과 닮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항상 끊임없이 또 김수미 씨하고 여러인 인연 때문에 뭐 음식 해다 좀 맛있게 군 복무 중에도 맛있게 먹었던 일화를 공개한 적도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도 열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니까 잘 돼야 된다는 취지로 간간히 그 반찬을 해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정말 정이 많으신 분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봤고요.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받아온 배우 강지환 씨 기억하시죠? 이제 어느덧 법원의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강지환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결심 공판에서 보통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사건 뭐 그 당시 굉장히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7월 9일날 여자 스태프 2명과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당일 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7월 12일날 구속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죄질 자체도 너무 좋지 않고 피해자도 2명이고 그래서 검찰은 마지막에 이제 결심 공판 구형 과정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취업 제한 5년 그리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단 구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강지환 씨는 판사 앞에 서서 최후 변론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짚어보기 전에 지난 7월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지 먼저 거슬러 보고 오시죠. 스태프들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여파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근데 어제 최후 변론에서 갑자기 아빠를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말한 겁니까? 글쎄요, 처음에 체포 직후에는 술을 너무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이후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가 2차 비공개 공판에서는 DNA 등 검출이 안 된 부분을 들면서 좀 약간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늦게라도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었는데 네. 산산조각이 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신에 대한 하소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더더욱 저희들이 들을 때 안타까웠던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피력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첫 공판은 공개였는데요. 그때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2차 공판 때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는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 이불이나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피해자 그리고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추행이 되느냐. 성추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 강지환 씨는 네. 그때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성추행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쭉 봤더니 그럼 거기서 성추행이 있었으면 강지환 씨의 DNA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나왔다면 그건 성추행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취지. 이거는 충분히 가해자 쪽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통상적으로 이 성범죄 관련해서 물론 DNA 같은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이나 명확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을 기초로 이제 보통 법원에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볼 만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검출이 안 됐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죠. 있다. 네. 그렇군요. 네, 성폭행과 좀 다릅니다, 성추행은. 네. 강지환 씨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면 내가 술잔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예계 생활은 불가능하겠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저희 인생길에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불투명한 상태긴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신이 그 사건이 있어도 하루 전만 해도 촬영을 했었고 20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상식에서 상도 받으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하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네. 강지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달 5일 진행되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